예, 안녕하세요. 저는 가스계 소화 설비를 이제 학습을 담당하게 될 김현래 교수입니다. 자, 앞으로 이 학습 내용이 이제 수계 소화 설비는 지난번에 이제 해드렸고, 이번부터는 가스계 소화 설비하고 소화 활동 설비 관련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하게 될 텐데, 저는 김현래 교수고요. 이 과목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같이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 분야는 사실은 뭐 기계하고 전기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화재를 진압하는 것을 이제 소화 설비라 해서 기계 분야, 또 화재를 알려주는 그러한 것을 해서 경보 설비를 해서 전기 분야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기계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서 여러분들 좀 지루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수계와 가스계를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될 그러한 소방 기계 분야에 관련돼서 보면, 자,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수계 소화 설비 통틀어서 했어요. 즉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소화기구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연구, 자동소화장치 이렇게 해서 한 단원을 했고, 또 수계소화 설비는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간이하고 화재조기 진압, 물분무, 포소화 설비 이렇게 해서 다 일단은 강의를 했는데,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 하지 못한 기계 분야, 즉 가스계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화합물 및 분로활성 기체, 분말 소화 설비. 이걸 통틀어서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를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화 활동 설비와 소화 용수 설비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 활동, 소화 용수 설비는 이제 소방 기계 분야에 포함되므로, 특히 이제 소화 활동 설비에서는 제연 설비,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연소 방지 설비까지, 그 다음에 소화 용수 설비까지 해서 이번 학습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방 전기 분야는 여러분들은 뭐 잘 알고 있죠, 그렇죠? 크게 이렇게 범위로 따지면 소방 기계 분야보다는 좀 폭이 좁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보면 자탐 설비, 누전 경보, 속보 설비, 비상 경보, 가스 누설 이런 것들이 이제 통틀어서 소방 설비 전기 분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할 가스계 소화 설비의 구조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원리. 여러분들이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사실은 약재만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약재를 다른 약재로 바꿔놓으면 뭐야? 소화 설비가 다른 소화 설비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사용했다 하면, 이산화탄소 약재를 사용했다 하면 그러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할론 약재로 교체해서 약재 저장 용기에 저장했다 하면 할론 소화 설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화 설비가, 가스계 소화 설비가 구조 원리가 중복된다.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단원은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를 학습하는 단원인데, 소화 약재를 가스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소화 설비의 구성 요소와 작동 원리, 물론 이제 구성 요소, 작동 원리는 거의 유사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개념을 또 학습하고, 이를 통해서 설치 대상물, 설치 기준 이런 것이 이제 조금 달라요, 그렇죠? 대상물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서 가스계 소화 설비의 전체적인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이 단원의 목적이다. 자, 그럼 성취 기준은 뭘 성취하기 위해서 배우느냐 이런 것인데, 일단은 소화약재로 가스를 쓰는데 여러 가지 가스가 많죠, 그렇죠? 사용하는 소화 설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배우게 되면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각각의 구성 요소 및 작동 원리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방 분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이런 구성 요소, 작동 원리를 잘 알아야지만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게 되면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소화약재를 공급하는 가스계 소화 설비를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들 보면 이제 약재를 우리가 여러 가지 약재를 쓰는데 이 약재가 어떻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약재를 공급하느냐 이런 부분도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고 각각의 소화 설비의 약재 저장 방식, 저장 용기 또 충전 약재를 얼마만큼의 압력으로 충전하느냐 또 헤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설치 기준 각각의 우리가 보면 이제 약재 관련된 용기에 관련된 설치 기준 여러 가지 설치 기준이 많이 있어요. 이런 기준들도 이 단원을 배움으로써 다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가장 우리가 이제 소화 설비, 가스계 소화 설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에요. 또 가장 많이 쓰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제가 강의를 할 때 이 중요한 구성 부분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끝나고 다음에 이제 뭐 하론, 가스계 소화 설비가 여러 가지 이제 소화 설비가 있는데 이 소화 설비의 구성 요소와 또 원리가 거의 유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여러분들 강의를 들을 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학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를 한번 보죠. 개요.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주로 이제 소화 설비는 물로 쓰는 소화 설비로 소화 활동이 곤란한 장소, 즉 물로 쓰면 오히려 더 위험한 곳, 이런 곳에 쓰는 것이 이제 가스계인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다. 스프링클러 설비나 뭐 포소화 설비 등등 물에 의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그러한 장소, 그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물로 쓰는 소화 설비는 피해가 엄청나죠, 그렇죠? 굉장한 피해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장소나 또 전기 화재, 유류 화재 이런 것에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CO2 자체는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CO2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체는 화학적으로 아주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변질이 거의 없어요. 변질이 없고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이다. 그래서 이제 많이 써요. 많이. 그리고 또 CO2 자체는 비중이 커요.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그러한 약재이기 때문에 CO2는 침투성이 강하다. 침투성이 강하다는 뭐냐면 불 속 깊숙이까지 이산화탄소가 침투할 수 있다. 그래서 심중부까지 파고들어서 소화를 할 수 있다. 그 심부화재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심부화재. 일반적으로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모두 적응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 사실은 목적이 CO2 소화 설비는 방출을 하게 되면 가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공기의 흐름을 차단시켜 버려요. 공기의 흐름을 차단시킨다는 것은 산소 공급을 막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공기 중에 산소가 몇 %냐면 21%가 있어요. 21%의 산소가 농도가 15% 이하로만 되면 스스로 불이 꺼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공기에 산소 공급을 차단을 시켜서 질식 소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질식 소화. 그 다음에 이 CO2는 질식뿐만 아니라 이제 냉각도 가능한데 CO2가 방출될 때, 고압으로 방출될 때 방출 시에 즉 헤드에서 CO2가 액상 상태에서 기체로 방출되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드라이 아이스가 발생이 된다. 드라이 아이스 여러분들 알죠, 그렇죠?
이 드라이 아이스가 발생돼서 냉각 효과도 가져온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가 소화 설비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예요. 다른 소화 설비도 가스기도 많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고 특히 또 약재 자체가 안정된 그런 약재이기 때문에 많이 쓰게 된다라는 것이 이 개요인데,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이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게 화학 뭐 성분인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퍼센테이지로 해서 보면 상당히 농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 크면 클수록 자 사망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때 방출되는 그 장소에는 어떻게 될까? 사람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 대피를 하고 난 다음에 방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설비는 화재가 나면 바로 방출이 되는 것인데 특히나 가스계 소화설비는 지연 시간이 있다. 사람이 대피를 하고 난 다음에 방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수계 소화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 스프링클러 설비는 폐쇄형은 헤드가 터지면 바로 이제 방출이 되는 그런 형상인데, 그러나 이와 같이 이제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스계 소화 설비는 바로 방출이 안 된다. 장단점을 한번 볼까요? 뭐 이제 시스템을 보기 전에 그러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왜 쓰느냐 이렇게 한번 보면 일단 장점을 한번 보자. 자, 방사를 한 다음에는 화재 난 곳만 어떻게 될까? 소화가 이루어지고 그 주변에는 피해가 없어요. 근데 수계 소화 설비는 어떻게 될까? 방출이 되면 방호 대상 물레는 다 못 쓰게 되죠. 그렇죠? 수송 피해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CO2는 소화약재 잔존물이 없으므로 방사한 다음에는 깨끗하다 이런 얘기죠. 화재 난 부분만 진화가 된다. 전기 절연성이 커서 전기 화재의 적응성이 아주 좋다. 전기 화재.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경련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약재가 반영구적이다. 또 다른 약재에 비해서 어떻게 돼? 좀 저렴하다 이런 얘기예요. 할론이라든지 다른 약재에 비해서 그래도 CO2는 저렴하다. 냉각 소화가 있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질식 냉각이 주 소화 목적이죠. 그렇죠? 한냉 지역에도 동결 등에 의한 성능의 저하가 없다. 그래서 영하로 떨어지는 그러한 곳에서도 쓸 수가 있다. 또 방출에는 동력원을 필요하지 않는다. 동력원이란 건 뭐냐면 방출하기 위해서 힘을 가해주는 그러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자체 내에서 방출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수계 소화설비 같은 경우에는 소화수를 공급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전동기가 있어야 되고 펌프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동력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스스로 시스템에서 방출이 이루어진다. 단점이라면 뭐 이러한 또 장점이나 단점이라면 자 질식 위험이 있다. 상당히 위험하죠. 그렇죠? CO2가 방출되는 곳은 사람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고압 설비로서 취급하기 어렵다. 즉 고압으로 용기의 고압으로 충전되어 있고 또 방출되는 압력도 크기 때문에 고압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위험하기 때문에. 자, 기화할 때는 헤드에서 이제 이 약재가 방출될 때 뭐 어떻게 된다고? 드라이 아이스 형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냉각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동결의 위험이 있다.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소화약재가 방사될 때 이 높은 고압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된다? 소음이 심하다. 굉장히 큰 그러한 소리를 낸다 이런 얘기. 약재가 방사되면은 안개처럼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피난에도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요 약재가 방출되기 전에 어떻게 되죠? 다 피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이 이제 어떤 경우가 될까? 이제 전기적인 화재, 유리 화재 이런 곳에 많이 쓰게 된다. 일반 화재는 우리가 이제 수계 소화 설비 많이 쓰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면 구성을 한번 보죠. 구성을 보면 제가 이렇게 자, 교제도 개통도가 있어요. 알겠죠? 개통도가 있는데 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개통도 구성인데요. 이 개통도만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가요. 근데 이 개통도가 할론이라든지 뭐 분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라든지 이런 소화설비 개통도가 같아요. 같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한번 할 때 제가 전체적으로 다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텐데 할 때 한 번 할 때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들으면 돼요. 이제 개통도인데 뭐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자, 일단 구성은 가스 저장 용기. 가스 저장 용기라는 것은 CO2를 저장하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이렇게 소화약체 저장 용기가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뭐가 있다고? CO2가 있어요. CO2. 저장되어 있다. 고압으로 충전되어 있죠. 그렇죠? 물론 이제 고압식, 저압식이 있어야 알겠죠. 화재 감지 장치. 우리가 이제 화재는 무엇을 감지하냐면 감지기로서 감지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감지를 감지하고 감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장치들. 뭐 수동, 기동 장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이게 뭐 여러 가지 감지에 관련된 그런 장치들. 분사 헤드. 헤드는 약재를 이제 어떻게 될까? 분사하는 방호구역 내에 헤드를 설치하는 분사 헤드. 기동장치. 기동이라는 것은 이제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는 장치다. 즉 감지기에서 화재를 감지받아서 이와 같이 기동할 수 있는 기동장치. 즉 기동용기라든지 솔레노이드 밸브라든지 이런 기동장치가 있어야 된다. 음향경보장치. 음향경보는 뭐냐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될까?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뭐 사이렌으로 알려주든 아니면 방송으로 알려주든 이와 같이 음향경보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자동 폐쇄장치. 자, 우리가 약재를 방출시키면 어떻게 될까? 약재가 압력이 높기 때문에 바깥으로 어떻게 되죠? 빠져나가 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계급부에 열려있는 계급부를 닫아주는 폐쇄하는 자동 폐쇄 장치. 그다음에 제어반, 비상전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배관, 관 부속품이 다 연결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뭐 내가 간단하게만 설명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림에 보면 개통도에 보면 A실과 뭐 있죠? B실이 있죠. 그렇죠? 네. 또 무슨 실이 있겠어요? C실도 있을 것이고 뭐 D실도 있을 것이고 방호구역이 여러 개가 있을 것이다. 이 여러 개를 어떻게 된다? 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하나로서 다 방어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그래서 약재 저장 용기의 숫자에 의해서 방호구역이 여러 개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종류를 한번 보자. 종류. 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자, 방출 방식에 따라서 아마 이 방출 방식은 포소화설비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포소화설비 때 전역 방출 방식, 국소 방출 방식, 호스릴 방식. 뭐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면 교재도 나와 있는데 전역 방출 방식은 어떻게 될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 방호 공간 전체에 방출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방호 공간 전체에 방출되는 것이 뭐야? 전역 방출 방식. 자, 국소 방출 방식은 어떻게 될까? 일부분만 방출되는 그런 방식. 그렇죠? 즉 전체 공간이 아니고 국부적인 그러한 부분에 방어하는 방식을 국소 방출 방식이라고 그러죠. 호스릴 방식, 다른 말로 이동식이라고도 이야기 알겠죠. 호스릴 방식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호스를 끌어서 저 먼 곳에 가서 화재를 진압하는 호스릴 방식. 물론 옥내 소화전도 호스릴 방식이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자, 어떻든 간에 종류는 이와 같이 세 가지의 방출 방식으로 나누어지고요. 그다음에 저장 방식을 보죠. 저장 방식. 자, 저장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고압 저장 방식과 또 뭐 있죠? 저압 저장 방식이 있어요. 말 그대로 뭐냐 하면 약재를 높은 압력으로 압을 가해서 저장하느냐 아니면 낮은 압력, 그보다 좀 낮은 압력으로 저장하느냐. 그래서 이 높은 압력 고압 저장 방식은 용기가 있어야 알겠죠. 용기. 고압 저장 용기라는데 용기가 이와 같이 이렇게 교재도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용기 안에 어떻게 되죠? 용기 안에 자 CO2를 저장을 해서 이 용기에 무엇을 압력을 가하는 이런 방식을 고압 저장 방식이라고 한다. 이것은 자 용기에 저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고압 용기라 그래. 용기에 저장하는 것이고 압력이 얼마? 6메가파스칼 압력으로 6메가파스칼이면 우리가 압력으로 따지면 한 60기압 정도 되겠네, 그렇죠? 압력으로 우리가 저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압 저장 방식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에 있는 그러한 소화설비 CO2를 쓸 때는 대부분 다 뭐냐면 고압 저장 방식이다. 대부분 다. 자, 저압 저장 방식은 뭐냐? 말 그대로 저압을 하는 거예요. 저압을 하는 것인데 얼마만큼의 압력으로 하냐면 2.1메가파스칼. 그럼 2.1메가파스칼은 약 한 21기압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압 용기가 아니고 탱크로 저장하는 것이다. 탱크로 저장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단열 구조로 된 저장 탱크에 대량으로 CO2를 저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영하 몇 도씨? 18도씨에서 저장을 해야 돼요. 이 저압 저장 방식은 이 액상으로 저장하는데 액체로 저장하는데 CO2가 영하 18도씨에서 2.1메가파스칼로 저장한다. 그래서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냐면 자동 냉동 장치. 우리가 이제 뭐 자동 냉동기라고 그러죠, 그렇죠? 냉동 장치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영하 18도씨로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고압 저장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상온에서 고압으로 저장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한번 그림을 한번 보죠. 그림. 이와 같이 자, 고압 저장 방식은 용기가 있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고압 저장 용기예요. 이 용기 안에 무엇이? 용기 안에 CO2가 이와 같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몇 도씨의 상온에서 저장되어 있어요. 얼마만큼의 압력으로? 6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제 고압 저장 방식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압 저장 방식은 탱크로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저장용 탱크로 되어 있다. 큰 탱크에, 여러 가지 큰 탱크에 약재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얼마만큼의 압력으로? 2.1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또 얼마만큼의 온도로? 영하 18도씨로. 그러다 보니까 이 CO2 자체가 어떻게 될까? 영하 18도씨로 저장돼야 되니까 어떻게? 냉각 코일로서 전체로 냉각을 시킨다. 어떻게? 냉동기가 붙어 있어요. 냉동기 붙어 있죠, 그렇죠? 냉동기가 즉 영하 18도씨를 유지를 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 한다? 저압 저장 방식이라 한다. 그래서 이 종류별로 고압 저장 방식, 저압 저장 방식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